인연은 고래심줄처럼 질겨서 쉽게 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인데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이라서, 오랜 친구라서, 직장 동료라서 그저 참고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무슨 말을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힘이 나고 뭔가 도전하고 싶어지시나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옛말에 신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다고 했듯이 좋은 인연은 인생길의 고단함을 줄여줍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더욱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정말 끊어야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만나던 사람이니까 정 때문에 계속 만나고 계신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언제 또 만날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두 분이라도 계신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도 18년의 유배 세월 동안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학문에 정진했고 결국 500권 가까운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또는 혹시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을 서서히 시들게 하는 인연, 고래심줄처럼 질기지만 단호하게 끊어야 할 7가지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독연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중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연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은 끊고 당신을 웃게 만드는 인연은 가까이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내가 잘했다기보다 운이 좋았던 거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칭찬인 듯 시작하지만 끝은 꼭 비아냥으로 끝나는 말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쁜 일조차 말하기 싫어집니다. 당신의 성취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고 감정은 조용히 짓눌리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심리학에선 자존감 결핍이라 설명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숨기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또한 통제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위축시켜야 우위를 느낍니다. 그 정도로 뭘 기뻐해? 라는 말은 기쁨을 누르고 의욕을 꺾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장점은 드러내 널리 말하고 허물은 덮고 조용히 교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남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남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실수는 조용히 도와줍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성취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도전할 용기를 꺾습니다. 당신을 작고 초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성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응원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사람은 다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연이 더욱 소중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관계, 그런 선한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잠깐만, 내 얘기 먼저 들어봐.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 때문에 내 얘긴 꺼내지도 못한 적 있나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아, 맞아.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얘긴대로 시작하는 사람. 결국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독점합니다.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할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말들입니다. 난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어.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위로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한 기분이 듭니다. 점점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사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내 경험이 가장 많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더욱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가장 교묘한 건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엔 내 말이 맞긴 한데라며 듣는 척 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해야 해라고 결론 짓습니다. 듣는 척만 하고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게 진정한 대화일까요? 진정한 대화란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당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벗입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함부로 인연 맺지 말라. 진정한 벗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의 인연은 정리하세요. 이들과 있으면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반면 세상에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양분이 되는 인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매사 부정적인 사람. 그게 될까? 요즘 경기 안 좋잖아. 혹시 당신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까다로워. 설득하기 힘들 거야. 돈 벌기 어려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코로나 이후로 다 망했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해? 언제나 핑계부터 찾습니다. 경기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합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더 짜증나는 건 자기 연민에 빠진 말들입니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다 정부 때문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어서.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엔 좀 현실적이긴 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의욕이 꺾이고 결국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부정성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부정적이라면 당신도 어느새 비슷한 말과 표정을 따라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거칠기가 말의 거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말도 부정적이 됩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행동도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인연에 거리두기를 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입니다. 희망을 절망으로 바꿉니다. 도전을 포기로 바꿉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네. 저런 방법도 시도해볼까? 머릿속이 활발해집니다.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주는 사람들, 그런 좋은 인연으로 인생도 바뀝니다. 네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너 그거 들었어? 그 사람 요즘 망했대. 혹시 이런 말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 남의 불행한 소식을 가십거리로 퍼뜨리는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며 우쭐대는 사람. 더 교묘한 건 이런 말들입니다. 정말 안 됐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다음부턴 그러지 마.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조언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남의 불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열등감입니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남의 실패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시기심도 큰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도 가지지 못하는구나. 이런 안도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배 아프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불행 소식에 은근히 안도하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위안 삼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무서운 건 남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왠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입니다. 그게 질투의 독이고 시기의 뿌리입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 삶은 점점 비교와 경쟁, 분노로 얼룩집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은 모두 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나 자신이 멈춰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겁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뒷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어선 안 되고 남의 성공이 나의 분노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다섯 번째, 갈등을 즐기는 사람.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그 사람이 너 욕했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이간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로운 분위기를 못 견디는 사람, 뒷담화와 소문 퍼뜨리기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갈등 제조기입니다. 조용한 곳에도 파란을 일으킵니다. 더 교묘한 건 이런 말들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 내가 봤을 땐 걔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겉으로는 당신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얘기해주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바로 관심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정보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중요한 인물이 된 기분을 즐깁니다. 낮은 자존감도 원인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남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더 무서운 건 통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면서 자신이 힘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인간관계를 조종하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위험한 건 이들의 말에 휘말리면 무고한 사람과도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 흉봤어라는 말 한마디에 오랜 친구와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평생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아니, 나는 중립이야. 나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봤어. 이렇게 발뺌합니다. 이미 갈등을 조장해 놓고도 자신은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포장합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말에는 덕이 있어야 하고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걸로 싸워? 라며 중재하는 사람들. 양쪽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반면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너 욕했어라고 기름을 붓는 사람들. 한쪽 편만 들어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평화를 만들고 후자는 전쟁을 만듭니다. 전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후자 주변에는 갈등만 남습니다. 갈등을 즐기는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무고한 적을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면 화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의 불필요한 갈등은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선택하세요. 6번째,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나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나를 한 번도 이해해 준 적 없어. 혹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다 자기 얘기 같다고 화내는 사람. 도움 주려 해도 넌 내 마음 몰라라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늘 상처받았다 말하면서 사실은 늘 상처를 주는 사람. 처음엔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너무했나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려는 당연한 게 되고 당신의 위로는 외면당합니다. 그 사람은 늘 피해자, 당신은 늘 가해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 조종입니다. 죄책감으로 당신을 붙잡아두는 전략입니다. 말로는 나는 불쌍하잖아지만 행동은 내가 나를 망가뜨렸어.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자기 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세상과 가족을 원망하고 결국 당신 탓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당신은 지쳤고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더는 남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정약용도 오랜 벗이라도 도에 어긋나면 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인연이라도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젊을 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트레스 회복도 느리고 감정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 시간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7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혹시 도움을 주고 이런 대답을 들어보셨나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이제야 해주네. 진작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받기만 하고 말로도 감사 표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먼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자신을 위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도움받는 것을 권리라고 여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질투와 시기심이 감사를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 고마워. 다음엔 좀 더 빨리 얘기해줘. 어쨌든 덕분이긴 한데 내 능력 보고 해준 것 같아.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하면서 말끝마다 불만과 비교가 따라붙습니다. 감사보다 서운함을 강조합니다. 호의를 베품 사람의 기쁨을 뺏어가는 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갑니다.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좋은 마음도 달아 없어집니다. 호의가 의무가 되고 배려는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일이 가치 없는 일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의를 베푸는 걸 주저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 독이 됩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고마워.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호의를 불러오죠. 감사는 전염됩니다. 고마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더 많은 도움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선의를 당연히 생각하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까지 빼앗아가는 관계는 해롭습니다. 대신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서로 감사하며 사는 관계,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인생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연은 끊으려 해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정, 기억, 습관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꽃을 피우듯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벗에게 허물이 있다면 경계하고 그 허물이 크다면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하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줍니다. 말은 씨앗이고 인연은 뿌리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며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인연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시들게 하고 있습니까?
시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거리두기부터 하세요. 이제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서로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